사실 내 자신을 정말 잘 드러내는 것이 이제 어느 대학을 나왔다, 내가 어떤 전공을 했다, 내가 어떤 수업을 들었다,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학업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스펙을 넘어섭니다. 자, 이 학업 계획서는 바로 어떤 거냐면 본인이 석사를 지원하든 박사를 지원을 하든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 이거를 분류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교육 배경 및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 주제, 그리고 세 번째는 학업 및 연구 계획, 네 번째는 졸업 후의 계획과 포부. 여기까지 작성이 되어야 이 학생이 졸업 후에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어떤 포부를 가지고 진로를 선택을 하겠다까지 작성이 되어야 이 학생이 그냥 단순히 두들겨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학교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학업 계획서에 공을 들여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학업 계획서는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질의 학업 계획서를 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스펙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업 계획서에 있어서의 중국어 실력이 여러분들이 드림인 HSK 성적보다 좀 더 신뢰를 할 수가 있다. 이 학업 계획서로 이 학생이 이제 논문 작성이 가능하겠구나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작성을 다 한 다음에는 중국 친구에게 아니면 중국인에게 수정을 받아라 라고 꼭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업 계획서로 논문 작성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어도 잘 써야 되지만 주제 선정을 정말 잘 해야 되죠. 그래서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석사든 박사든 논문을 잘 작성해서 졸업하는 게 중요한데 대학 교수 입장에서 그 한국 유학생이든 아니면 뭐 일본 유학생들 그 유학생들을 받을 때 이 학생이 졸업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대학 교수님들에게 페널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연구 실력이 없는데 지원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연구 계획서를 교수님들 입장에서 되게 꼼꼼하게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게다가 학사 때 우리들이 졸업을 할 때 대부분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이 논문을 쓸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를 그 교수들은 중국 교수들이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쓸 때는 어떻게 되냐? 한국어로 써야 되겠죠. 한국어로 쓰고 한국어로 문장을 계속 보면서 좀 수정해야 될 문맥이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될 문맥은 없는가?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중국어로 번역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한국어로 문장을 쓸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기술하세요. 명확하게. 그래서 명확하게 먼저 기술하고 그거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는 식으로 두 갈씩 문장으로 작성을 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학업 계획서를 이렇게 볼 때 학생들 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치 교수자에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내라고 하는 듯한 그런 문장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불러서 문장이 숨어 있다. 마치 내가 뭘 할 건지를 교수자에게 찾아내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기술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학생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명확하게 기술을 하면 뭐냐면 굉장히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자신이 그 정도 실력이 아닌데 좀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명확하게 기술을 하면
자기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포장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읽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문장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본인이 중국어로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국어로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걸 전문인에게 맡겨가지고 그 전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면접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이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수님들과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짧은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중국어 실력이 그 정도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교수님들도 알아요. 한국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읽기 쓰기는 잘 되는데 말하기가 잘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HSK 6급 이상의 성적이고 어느 정도 이 문장을 이렇게 써왔으면 제대로만 써왔으면 그래도 이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한다. 단 말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면접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전문인에게 맡긴 그 문장으로 외우려고 하면요. 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여러분의 문장으로 일단 한번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면접에 있을 때 그때는 직접 부닥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이 뇌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늘 항상 말하던 습관, 그 논리 구조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로 이것을 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인에게 번역을 맡기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일부 전문인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이 문장을 내 말의 방식대로, 내 언어 습관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어법상 괜찮냐를 물어보면서 체크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문장으로 꼭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사 기준은 이제 800자 이상을 요구하지만 1500자는 쓰는 것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입학 정보를 어떻게 서칭하느냐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민대학교 유학생 짜오성 이것은 유치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중국인민대학교 유학생 사무실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세요. 그것을 클릭을 하면 지금 붉은 글씨로 네모 박스 친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래 보면 학교 개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가 신청 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청 유학을 누르면 세 번째에 석사 연구생, 그죠? 다섯 번째에 박사 연구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붉은 네모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거기를 클릭을 하면 지원해야 될 서류가 무엇인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거는 지금 중국인민대학이지만 여러분의 북경대학이든 상해교통대학이든 뭐 절강대학이든 어디든 유학생 초생입니다. 한국어로 얘기를 하자면 한국음으로 그러니까 짜오성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러분들 클릭을 하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더 빠른 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중국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그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바로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8동 401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캡처를 해놨잖아요. 여기 보면 장학금 다양한 장학금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그 대학에 들어갈 때 제출해야 될 서류들, 그리고 학교별로 합격한 수기, 그거 외에도 여러분 Q&A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 정보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어도 좋다. 네, 굉장히 유익한 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 세부분으로 네모박스 친 것처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카테고리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클릭을 하더라도 많은 정보들을 긁어 모을 수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북경대 칭화대 합격한 연구계획서 작성 팁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친절하게 여기서는 그 영상 채널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 여기 보시면 2020년 중국 10개 대학원 석사 신입생 모집 요강 총정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면 됩니다.